아이가 어릴 땐 뭘 해줘도 다 좋다고 했습니다. 같이 밥만 먹어도 행복했고, 같이 길만 걸어도 손을 꼭 잡아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말을 아끼고 전화를 해도 짧게 받고 마치 거리 두듯 조심스레 대하는 자녀의 모습에 마음이 서운해지기 시작한 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정말 애써 키웠고 지금도 걱정뿐인데 그런데도 아이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나요? 요즘 애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는 생각.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가장 흔히 하지만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치명적 실수 첫 번째, 과도한 간섭과 자율 침해입니다. 그건 내가 감당하기엔 무리야. 엄마가 봤을 땐 안정적인 게 최고야. 자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하고 싶은 분야로 취직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수입은 적고 경쟁은 치열했지만 그래도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때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보든가. 근데 그러다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 그리고는 자주 물었습니다. 그 회사는 복지 좋대. 계약직이라며? 이참에 공무원 준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때? 너 그 일 오래 못 버텨. 처음엔 참고 넘기던 자녀는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면 늘 내가 더 잘 안다는 식의 조언이 따라왔고 자신의 선택은 늘 불안정한 길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는 무심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랑은 이제 얘기 안 할래. 뭐든 다 안 좋은 말부터 하니까. 나는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을 뿐인데. 그 아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걱정해서 해준 말들이었는데. 하지만 자녀는 그 말을 조언이 아닌 불신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는 자식을 너무 잘 압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선택을 할 때 흔들리는지. 그러다 보니 때로는 묻기도 전에 조언하게 됩니다. 결정 내리기 전에 대신 말하게 되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간섭입니다. 과도한 간섭은 처음엔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결국 신뢰 부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엄마가 겪어봐서 아는 거야. 아빠가 말했잖아. 결국 그렇게 되잖아. 이런 말들은 자녀의 결정권과 자율성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자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대해 부모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넘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그 길 앞에 먼저 나서서 방패가 되려 했던 거죠. 하지만 그 방패는 어느 순간 자녀에겐 벽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녀가 필요했던 건 의견이 아닌 지지, 통제가 아닌 신뢰였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은 더 이상 사랑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자율성을 침해하는 판단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조용히 뒤로 물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야기에서 혹시 당신의 모습이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땐 내가 너무 불안해서 너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보도록 내가 조금 물러나 볼게. 이 한마디가 정서적 거리감 넘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다시 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 두 번째, 공감 부족과 감정 전가입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럴 거면 엄마 마음 아프게 왜 낳았니? 이런 말 들으셨거나 혹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시간과 노력, 감정과 인내를 생각하면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자녀에게 그대로 쏟아내는 순간 그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버거운 짐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후반의 순자 씨는 서울에서 자취하는 딸과 연락이 점점 뜸해지는 게 늘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참다 못해 전화를 걸어 딸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엄마는 하루하루가 심심하고 외로워 죽겠는데 딸이란 애가 너무한 거 아니니? 그 말 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혼자서 버티는 것도 벅차. 그런데 엄마까지 자꾸 이러면 솔직히 숨 막혀. 순자 씨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숨 막혀? 자신이 외롭다고 표현했을 뿐인데 그 말이 자녀에겐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딸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외로운 게 먼저였구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정훈 씨는 아들의 승진 탈락 소식을 듣고 다정하게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아빠도 옛날에 그런 일 많았어. 나는 회사에서 그렇게 무시당해도 다 참았어. 남자는 그런 거 버텨야 해. 그 말에 아들은 표정이 굳은 채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자기 얘기만 하네. 난 지금 그냥 속상하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정훈 씨는 당황했습니다. 위로해 주려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냉랭하게 받아치는 걸까? 하지만 사실 아들은 공감을 원했지 비교나 조언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감은 나도 그런 적 있어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라는 인정입니다.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웠겠네. 이런 말이 단순해 보여도 그 말 안에 관계의 따뜻한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의 감정부터 말합니다. 엄마는 너 때문에 속상해. 아빠도 힘들었는데 넌 너무한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런데 그 말들이 자녀에겐 네 감정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 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자녀는 조용히 마음을 닫습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폭력 대화란 공감이 살아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앞에서 내 감정보다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멀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오래된 후회한 조각을 떠올리게 했나요?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 너 힘들다고 했을 때 내 얘기만 해서 미안하다. 앞으론 그냥 네 마음부터 들어줄게. 이 단순한 한마디가 닫혀있던 정서의 문을 조용히 다시 여는 열쇠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치명적인 실수 세 번째, 조건부 사랑과 비판 중심 양육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너 좋아하겠니? 그 정도로는 세상 못 살아. 엄마는 널 믿지만 너도 좀 더 잘해야지 라는 말이 왜 자녀를 정서적으로 위축시키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처음엔 격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에겐 사랑에도 조건이 붙는구나 라는 메시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조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남깁니다.
영주 씨는 늘 아들 성진에게 나는 너한테 크게 기대 안 해. 그냥 기본만 해줘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 말은 영주 씨 입장에선 부담 주지 않으려는 표현이었지만 성진의 마음은 늘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기본이 뭔데? 크게 기대 안 한다는 말은 결국 나에게 기대할 만한 게 없다는 뜻인가? 성진은 점점 어떤 일도 엄마에게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 돌아올까봐.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지 않는 부모 앞에서 자식은 조용히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진숙 씨는 딸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걱정돼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녀서 누가 널 좋아하겠니? 여자는 단정한 게 최고야. 딸은 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점점 거울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엄마의 말이 그대로 자기 검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창피해? 부모는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잘 되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자녀는 느낍니다.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는 부족하구나. 사랑받기 위해 자격을 갖춰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의 자존감과 부모에 대한 신뢰를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사랑은 잘하면 더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아입니다. 부족해도 망설여도 조금 모자라 보여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부모의 시선이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울타리가 됩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말이 있나요?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땐 왜 칭찬 대신 지적부터 했을까? 괜찮습니다. 지금 그 기억이 떠오른다는 건 마음을 바꾸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전엔 너한테 기대가 커서 괜히 말이 세졌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땐 너도 너답게 살고 싶었겠지. 그걸 몰라서 미안하다. 진심은 늦지 않습니다. 그 말이 진짜라면 자녀는 알아챌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해 닫았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다시 열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일이었나? 예전엔 부모가 더 무섭고 엄격했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리 예민한 걸까?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인 자녀는 이미 어른이지만 부모의 말 한마디에 여전히 가장 깊은 감정이 흔들리는 존재라고요. 왜냐하면 자존감의 뿌리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다치고 관계 속에서 치유된다.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형성합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그게 네 최선이야? 엄마는 널 믿지만 실망도 크다. 이런 말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자녀의 내면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는 장치가 됩니다.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유가 있었겠지. 넌 그런 너로도 괜찮아. 이런 말은 자녀에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자녀의 감정을 고쳐주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들어주려 하고 있는가? 내 말은 조언인가? 평가인가? 이 말이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통제인가? 이 질문은 관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마음을 닫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모의 진심 어린 변화는 자녀에게 놀라울 만큼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말의 온도입니다. 미안했다. 이해하고 싶다. 그땐 몰랐는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 이런 한 문장이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파울로 코엘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도 끝까지 곁에 남는 의지이다.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방식 때문에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 진심이 잘 전달되도록 말의 방식, 태도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녀는 완벽한 부모를 바란 적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는 부모, 변하려는 의지가 있는 부모,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자녀는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먼저 말을 건네는 용기입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하는 마음이 남는 자리입니다.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왜 상처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오래도록 책임을 지고 살아왔고 자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고 싶어졌을 뿐입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다시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후회, 미안했던 기억, 가끔은 말하지 못한 자존심까지 이제는 조금 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는 건 당신 마음속에도 변화를 향한 따뜻한 용기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먼저 말 건네세요. 그땐 미안했어. 지금은 너를 이해하고 싶어. 그 말 한마디로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열릴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마음 닫혀 여기까지 오신 당신께 인생정원이 조용히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